네, 라이브 The Story Never Ends 듣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적 얘기예요. 종이 비행기 접어 날릴 때가 있었는데 말이죠. 뭐 비행기 뿐이겠습니까? 종이배도 접었죠. 네. 그리고 쓸모도 있어요. 물에 오랫동안 떠 있기도 했고요. 또 비행기는 좀 높은 언덕이나 2층에서 날리고 바람 좀 타면은 뭐 한두 집 건너 집까지는 멋있게 날아갔었던 기억납니다.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발달되지 않은 문화다 보니까 손으로 뭘 접고 만들고 체험하고 느끼고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한테 뭐 종이학을 접으라 그러고 뭐 종이 비행기, 뭐 종이 배 이런 거 얘기하면 네, 잘 할지 모르겠네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어. 또 하갈, 종이학,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그런 것도 참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받아본 것 같은데, 네. 지금 생각하면 그 종이학 1000마리 그걸 접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지금 떠올리면 그거 접어서 준 친구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정성이 요즘은 어때요? 생일이라 그러면 카톡 이모티콘 하나 보내고 또 뭐 상품권 하나 쏴준다거나 뜨개질 한번 없는 거죠. 저희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겨울만 되면 뜨개질 했는데 아주 세련된 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안방에서 뜨개질 하면서 TV 보시는 그 모습이 훈훈하게 기억나네요. 제가 종이학 정도는 못 받아본 것 같고 이 하갈 정도는 받아본 것 같은데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성, 감동 그리고 고맙단 말 꼭 하고 싶네요. 그런 추억이 오늘을 또 미소 짓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책, 좋은 음악과 함께하는 행복한 주말,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입니다. 새로운 DJ는 아니고요. 네, 오래됐는데 시간대가 바뀌었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오늘 내 인생의 명작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itizen Way, I Will.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에서 소개해드릴 명작은요.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Think and Grow Rich.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네, 드디어 나폴레온 힐의 책이 명작에서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성공 철학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책,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무려 전세계 1억 2천만 부 누적 판매. 나폴레온 힐 최고의 책. 최초로 부자의 마인드셋을 정리한 나폴레온 힐의 저서 Think and Grow Rich.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이 책은 이제 21세기 에디션으로 다시 탄생했는데 거의 100년 가까이 된 책이에요. 그런데 지금 들어도 너무나도 공감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당대 최고의 부자 507명을 인터뷰해서 성공 비결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 출간된 해에 그때 100년 전에 100만 부가 팔렸답니다. 믿겨지지 않는데요. 지금까지 뭐 다양한 판본이 나왔고 전 세계 1억만 부 이상이 또 팔렸고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성공 철학의 걸작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수많은 자기개발 동기부여 강사들의 바이블이었죠. 이 책은 19세기 당대 최고 부자였던 앤드류 카네기와 이 나폴레온 힐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 잡지사에서 일하던 힐은 그때 성공한 기업가의 기사를 쓸 목적으로 카네기를 인터뷰하는데 그 만남에서 나폴레옹 힐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될 질문을 카네기로부터 받게 됩니다. 보통 사람도 누구나 따라하며 해낼 수 있는
성공 비밀을 정리해서 널리 알려주게나.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네. 그랬는데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29초만 딱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걸었다고 합니다. 지금 힐이 세상을 떠난 지가 반세기가 넘게 흘렀는데 여전히 자기개발 성공학의 아이콘입니다. 1908년부터예요. 20년간. 그러니까 1928년까지. 20년간. 앤드류 카네기가 건네준 성공한 기업가 507명을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힐이, 나폴레온 힐이. 그리고 그 원리를 정리한 책이 바로 20세기 최고의 성공 철학서로 평가받는 이 책 Think and Grow Rich입니다. 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부자의 마인드셋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은 이 책이 최초였다고 하는데요. 자기 암시 또 뇌과학 관련된 굉장히 선구적이었고 미처 그러니까 어떤 그 학술적으로 정리되지 못했던 것들까지 다 이론을 총집대성 정리했던 그런 책입니다. 성공과 부를 이루는데 마음가짐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기술한 책은 전엔 없었죠. 출간 후에 100년 가까이 최장기 스테디셀러를 또 그 왕좌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이 책. 현대 자기개발 작가 중에 아마 이 나폴레온 힐의 책의 주제와 내용이 영향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아마 없지 않을까. 이번에 21세기 에디션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이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편저자, 그러니까 저자는 힐이고 편집을 했던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빌 하들리라고 편저자가 나오는데요. 그분은 설명이 아주 너무 좋더라고요. 빌 하들리라는 편저자의 아주 주옥 같은 이야기, 첨언, 책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도움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자, 나폴레온 힐이 평생을 통해 알려주고 싶었던 성공 철학의 정수를 더 깊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국내 출간된 기존의 도서가 놓친 오리지널 도서의 감동도 함께 더 느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책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간 트레이너, 존 레전드가 부릅니다. Like I'm gonna lose you. 돈, 명성, 행복, 성공. 당신의 열망은 어디까지인가?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13가지 원칙. 지금 성공학 자기개발서들은 6가지 원칙, 10가지 원리 이런 거 많이 하지만 100년 전 지어진 책이 이렇게 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들의 비밀을 13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책의 각 장마다 하나씩 원칙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 원칙, 열망, desire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알아듣기 쉽고 일목요연하고 심플한 그런 방법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망이 없다면 어떤 일도 시작할 수 없다. 시작하더라도 성공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 확고한 열망에 대해 나폴레온 힐은 꿈꾸는 자들의 출발점, 도약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책에 정리된 원칙들은 다른 원칙과 별개로 이렇게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호 보완적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무언가를 이루거나 갖고 싶은 열망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주는 원동력이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할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잠재의식에 자신의 열망이 스며들게 된다. 세 번째는 자기 암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3가지 원칙들은 어느 한 가지만 읽고 지키고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한다고 해서 성과를 낼 수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부를 읽어가는 과정 중에 최근 실패로 위축되어 있다면 이 13가지 모두 천천히 돌아보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읽다가 이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에피소드도 많이 나오고 사례들도 많이 나오는데 재밌어요. 책 자체가. 사례들도 지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잠시 후에 정리돼서 다 일일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를 끌어당기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자, 이 책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결론부터 가난과 부는 모두 당신 마음에 달려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를 끌어당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부에 대한 열망을 불태우면서도 실제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힐은 그걸 증명하기 위해 20년간 500명 넘는 사람들을 만나 그 원칙, 부와 성공의 원칙을 끄집어내는데 노력했습니다. 이 편저자, 제가 아주 극찬한 빌 하들리는 이 책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최초의 자기개발 철학서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가 언급된다. 철학이란 사업적 문제에 대한 일련의 해결책 그 이상이다. 철학은 하나의 체계 아래 원칙을 묶어놓은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주고 윤리와 가치, 그 기준을 제공한다. 이 책은 그저 생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 주는 책이다. 부의 비밀은 이 책 전체에서 적어도 100번은 언급된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꼭 집어 언급되지는 않을 것이다. 비법을 찾아다니고 이용할 준비가 된 사람은 눈앞에 툭 던져져 있는 비법을 찾아냈을 때 훨씬 더 성공하는 듯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가 그 비밀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지 않은 것이다. 당신이 준비된 사람이라면 최소 한 장마다 한 번 이상 그 비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책에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알아내야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 기회를 빼앗고 싶진 않다. 당신이 좌절한 상태라면, 자기 자신을 잃는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면, 병이나 신체적 장애가 있다면, 내 아들이 카네기 법칙을 발견하고 이용한 이야기를 읽어보라. 희망이 없는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세계 1차 대전 동안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이 비밀을 집중적으로 활용했다. 이 비밀은 전선에 나가기 전 군사훈련을 받는 군인에게 전해졌다. 또 윌슨 대통령은 이 비밀로 필요한 전쟁 자금을 모을 수 있었다. 이 비밀의 특별한 점은 이걸 찾아내 사용한 사람들이 말 그대로 성공의 물결에 휩쓸렸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손에 넣을 수 있는 건 없다. 그 대가가 이 비밀이 지닌 가치보다는 훨씬 적지만 말이다.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은 이 비밀이 거저 얻어지거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든 이 비밀을 손에 쥘 수 없다. 부는 두 부분에서 오는데 그중 한 부분이 이미 내 안에 있어야만 부를 맞이할 수 있다. 이 비밀은 준비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작동한다. 많이 배우지 않아도 상관없다.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토마스 에디슨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비밀을 발견했다. 정규 교육이라고는 3개월밖에 받지 못했지만 에디슨은 이 비밀을 무척이나 영리하게 이용하여 세계 최고의 발명가가 되었다. 에디슨의 동업자였던 에드윈 반스도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 반스는 이를 무척이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여전히 젊은 나이에 은퇴했다. 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다. 부자가 다른 인종이 아님을, 지금 삶이 어떻게 자기가 소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은 곧 확신하게 될 것이다. 돈,
명성, 인정, 행복은 그 축복을 누릴 준비가 되고 갖기로 결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내가 어떻게 이 진실을 알았을까? 이 책을 다 읽기 전에 그 답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1장 첫머리에서 알아챌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알게 될 수도 있다. 앤드류 카네기의 제안을 수락하고 나는 수백 명의 유명 인사를 조사하고 분석했다. 그중 많은 이들이 카네기의 성공 철학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인물은 다음과 같다.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이 책에 굉장히 할애를 많이 했는데, 실존했던 507명의 그 실제 이름과 어떤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뭐 헨리 포드, 윌리엄 리글리 주니어, 또 조지 파커, 또 뭐 시어도 루즈벨트, 토마스 에디슨, 프랭크 밴더리프, 존 록펠러, 이런 말만 들으면 알만한, 또 킹 질레트, 질레트 그 면도기 사장, 이런 분들이 이 영향을 받았던 분들이고, 또 이 힐이 인터뷰를 실제 했던 그런 당사자들입니다. 그 설명이 이제 쭉 책에 열거되는데 내용이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네기의 비결을 사용하고도 놀라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 비결 없이 본인이 두각을 나타내거나 부를 일군 사람 역시 보지 못했다. 따라서 내가 도달한 결론은 자기 결정 능력에는 교육보다 이 비결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책 어디에서든 그 비밀이 튀어나와 당당히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다. 그 신호를 첫 번째 장에서 감지하든 마지막 장에서 감지하든 그것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 잠시 숨을 고르고 그 시간과 위치를 기억해두라.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위대하고 보편적인 진실을 전달하는 데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진실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과연 카네기의 비밀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성과다. 부를 읽은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이 비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미 반은 알아낸 셈이다. 따라서 그 비밀이 마음에 와닿는 순간 나머지 반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 타이탄의 도구들 내 인생의 명작에서 몇 년 전에 했었죠. 그때 최초로 기획물로 3회인가요? 4회에 걸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자 팀 페리스 역시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200명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3년 동안 본인 팟캐스트 그 청취자가 뽑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200명을 조사를 했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삶을 추적했습니다. 그 200명과 함께 했던 심층 인터뷰, 토론, 그리고 그들의 성공 비결들을 모아낸 책이 바로 타이탄의 도구들이었고 2016년 12월에 출간되는데 3개월 만에 50만 부가 팔리는 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그 나폴레옹 힐에 쓴 이 자기 개발의 그 고전이 바로 타이탄의 도구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구현된 게 아닌가 생각도 들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단 한 명의 멘토에게 단 한 명의 성공 비결 비법만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 표본이 적을 테니까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많은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를 종합하고 분석하는 것, 그것이 어떤 부와 성공에 가까이 가는
좋은 숏컷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네, 1956년 작품이네요. 에디 피셔, 신디 오 신디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은 나폴레옹 힐,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책 본문 내용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 나가도록 할게요. 생각이 상황을 만든다. 정말 그렇다. 분명한 목표, 끈기, 불타는 열망과 생각이 결합되면 생각은 더욱 강력해지고 분화 물질적인 대상으로 바뀐다. 에드윈 반스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말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당대 최고의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겠다는 불타는 열망에서 시작해 한 걸음씩 이동하며 깨달았다. 에드윈 반스가 가지고 있는 갈망의 특성은 명확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에디슨과 함께 일을 하고 싶었다. 에디슨 아래서 일하는 게 아니었다. 그가 열망을 어떻게 실현시켰는지 살펴보면 부로 나아가는 원칙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열망이 가득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만한 처지가 아니었다.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 그는 에디슨과 일면식조차 없는 사이였다. 둘째, 에디슨의 연구소가 있는 뉴저지주 웨스트 오렌지까지 갈 기차표를 살 돈조차 없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문제만으로도 열망을 실현하려고 시도할 생각조차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열망은 평범한 게 아니었다. 에디슨의 연구소에 찾아간 반스는 에디슨과 사업을 하러 왔다고 선언했다. 몇 년 후 에디슨은 반스와의 첫 만남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는 내 앞에 서 있었다. 빈털터리 같은 행색이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뭔가가 있었다. 그 표정은 그가 마음먹은 일은 해내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줬다. 그와 몇 년을 함께 지내면서 나는 사람이 정말 무언가 마음 깊이 열망하면 하나의 전환점에 자신의 미래를 걸고 반드시 그 열망을 실현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가 바라는 기회를 줬다. 그가 성공할 때까지 끈덕지게 매진하기로 마음먹은 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내 결정이 실수가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었다. 에디슨의 사무실에서 반스가 일을 하게 된 건 겉모습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생각이 중요했다. 반스가 처음 에디슨을 만나자마자 동업자가 된 건 아니었다. 아주 낮은 임금을 받고 에디슨 연구소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졌을 뿐이었다. 몇 달 후 반스의 목표와 비슷한 일조차 일어날 기미가 없었다. 그런데 반스는 여전히 마음속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겠다는 열망을 끊임없이 강하게 되새겼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반스는 이게 대체 무슨 소용이람, 마음을 바꿔서 돈 되는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에 나는 에디슨과 함께 사업하러 왔고 내 인생을 걸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믿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온 마음을 다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이 사례 말고도 정말로 많이 있다. 당시 청년 반스는 이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강철 같은 결심, 열망에 집중하고 끈덕지게 밀어붙이는 행동은 온갖 장애를 넘어서 그가 바라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기회는 반스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에서, 다른 방향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기회는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기회는 뒷문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는 교활한 면이 있다. 때로는 불운의 가면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잠깐의 좌절이라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곤 한다. 당시 에디슨은 에디슨 구슬 녹음기라는 기계를 막 완성한 참이었는데 영국 사람들은 그 물건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여간 애를 쓰지 않고서는 그 기계를 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반스는 자기에게 기회가 왔음을 알았다. 기회는 조용하게 반스와 에디슨 말고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은 이상하게 생긴 이 기계 뒤에 숨어 슬며시 다가왔다. 반스는 자기가 이 물건을 팔 수 있을 거라 확신했고 에디슨에게 자기가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에디슨은 기회를 주었고 진짜 반스는 그 기계를 팔았다. 그것도 엄청 성공적으로. 에디슨은 바로 반스에게 구슬 녹음기의 전국 유통권을 주었다. 이 사업을 통해 반스는 부자가 되었다. 그가 해낸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더욱 대단하게도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낸 것이다. 반스는 200~300만 달러를 손에 쥐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초의 300만 달러는 21세기 기준으로 하면 5천만 달러 이상이다. 하지만 그는 돈보다 더 의미 있고 위대한 자산을 얻었다. 바로 널리 알려진 성공 법칙을 따라 행동하면 생각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극이 물질적 보상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반스는 자기가 에디슨이라는 거물과 동업자가 될 수 있다고 진정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열망하는 것, 그것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끈기 있게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 그게 반스의 성공의 이유였다. 네,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자정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내 인생의 명작 2부, 저는 김하준입니다. 이메일 am1660h 그리고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이게 손편지보다 조금 편하시죠? 그리고 손편지 보내주실 분은 저희 베이사이드 방송국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톡, 저희 방송국 카톡으로 또 사연 보내주셔도 좋고요. 신청곡이나 사연. 제가 5시부터 7시까지 방송하다가 야심한 시간으로 옮겨서 좀 낯설 수도 있을 텐데요. 좋은 책 한 권 운전하시면서 듣는다고 또 생각해 주시면 마음의 양식이 쌓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린 너무 몸에게만 양식을 먹였죠. 네. 마음에게도 양식을 주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몸으로 치유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개선되고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오늘 명작 주제는 나폴레온 힐,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네,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이에요. 단지 부자가 되라 이런 메시지 하나가 아니라 바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현실을 끌어당기는 것. 20세기 이후 실제 사용된 수많은 자기계발 성공 철학서의 교과서. 이 책 앞쪽에 왜 유명인들이 추천평 남기잖아요. 이 하비 맥케이라는 뉴욕타임스 기자인데 이렇게 추천평을 남겼습니다. 이 책은 모든 고전의 고전이다. 네, 저는 최근에 이 추천평 중에 이렇게 기가 막힌 문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계시는 이 책,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모든 고전의 고전을 듣고 계십니다. 자, Silver Threads Among the Gold, Forster and Allen. 실패하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요인 중 하나는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단념하는 습관이다. 골드러시 시절 내 친구인 다비의 삼촌 역시 이 황금병이 걸려 부자가 되겠답시고 서부 콜로라도로 향했다. 삼촌은 지상에서 가장 황금이 많은 곳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금광을 캐낼 권리를 보유하고 곡괭이와 삽을 들고 작업에 착수했다. 몇 주 동안 고되게 작업한 끝에 금맥이 발견되었다. 금을 캐내려면 채굴 장비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삼촌은 조용히 광산을 닫고 고향 메릴랜드 윌리엄스버그로 돌아왔다. 몇몇 친척과 이웃에게 금맥을 발견했다고 알리고 돈을 빌렸다. 이들은 돈을 모아 기계를 구해 주었다.
이 다비도 삼촌과 일하기로 하고 금강으로 돌아갔다. 드디어 처음 금이 채굴되고 용광로로 보내줬다. 재련해 보니까 콜로라도에서 가장 순도 높은 금이었다. 금맥 몇 개만 더 파내면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 그러고 나면 막대한 이윤이 남을 터했다. 굴착기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다비와 삼촌의 기대는 더욱 부풀었는데, 그런데 일이 일어났다. 금맥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금이 한 줌도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금맥을 파내려 갔지만 헛일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금을 캐는 일을 단념했다. 두 사람은 채굴 설비를 단 돈 몇백 달러의 고물상에 팔아버리고 기차를 타고 지친 몸을 이끌어 고향을 향했다. 그 고물상은 광산 기사를 불러 금광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삼촌이 잘못된 금맥을 파서 실패했다는 걸 알았다. 광산 기사에 따르면 금맥은 다비네가 파담한 자리에서 딱 1m 아래에 있었다. 고물상은 그 금광에서 금을 채굴해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그가 한 일은 포기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것뿐이었다. 그 후 오래지 않아 다비는 생명보험 판매 사업에 뛰어들었다. 바라기만 하면 황금을 거머쥘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그 일을 하면서부터였다. 그 후 그는 전에 잃은 것을 여러 차례 만회했다. 다비는 황금을 찾기 전 바로 1m 앞에서 그만두는 바람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 택한 일에서 수익을 창출했는데, 나는 금이 나오기 1m 전에 그만뒀지. 하지만 이제 고객이 한번 거절했다고 해서 단념하진 않을 거야. 이렇게 다비는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성공한 보험 판매원이 되었다. 금강 사업에서 포기가 빨랐던 사내는 그때의 교훈으로 끈질긴 사내가 되었다. 성공이 찾아오기 전에 잠시의 실패가 먼저 찾아온다. 패배가 우리를 잡아먹을 때 가장 쉽고 논리적인 반응은 그만두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한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완전히 패배한 순간 한 걸음 떼는 것으로 지금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실패는 교활하고 모순적인 사기꾼이다. 실패를 성공에 거의 도달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여기고 기뻐하라. 역경이라는 이름의 대학을 졸업한 뒤 다비는 아니오라는 말이 꼭 부정적인 것만 아님을 깨닫는 사건을 겪었다. 어느 날 오후 다비는 오래된 방앗간에서 삼촌을 돕고 있었다. 삼촌은 대농장을 경영했고 농장에는 수많은 소작인이 거주하며 일하고 있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어린아이가 들어와서 문가에 섰다. 소작인 중 한 사람의 딸이었다. 삼촌이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보고 거칠게 소리쳤다. 왜 왔니? 아이가 대답했다. 엄마가 50센트 받아오래요. 안 준다. 집으로 가라. 삼촌은 쏘아붙였다. 하지만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삼촌은 다시 작업에 열중하느라 아이가 가지 않은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다가 아이가 여전히 서 있는 걸 보았다. 집에 가라고 하지 않았니? 어서 가거라. 안 그러면 혼날 줄 알아. 하지만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삼촌이 위란 포대를 내려놓고 제분기에 쏟아 넣으려다가 아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다비는 숨을 죽였다. 삼촌은 다혈질이었기 때문이다. 삼촌이 다가가자 아이가 잽싸게 한 걸음 앞으로 나오더니 삼촌의 눈을 당당히 올려다보며 소리 높여 외쳤다. 엄마가 50센트 꼭 받아오라고 했어요. 삼촌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아이를 바라보더니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50센트를 꺼내 아이에게 주었다. 아이는 돈을 받아 들고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자기가 막 굴복시킨 남자에게서 조금도 눈을 떼지 않고 말이다. 아이가 나간 뒤 삼촌은 상자에 걸터 앉아 창밖을 한참 바라보았다. 자신이 당한 일을 놀라워하며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었을까? 그 애가 사용한 그 이상한 힘은 뭘까? 우리 삼촌을 완전히 한방 먹인 그 힘. 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그러면 어떤 힘이 아이를 도왔는지 깨닫게 될 수 있다. 방심하지 마라. 그래야 언제든 그 생각을 포착하고 그 힘을 재빨리 받아들여 발휘할 수 있다. 그 힘은 아이디어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계획이나 목적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다비는 30년간 생명보험 영업을 했던 지난날을 반추했다. 그러자 그가 이룩한 성공의 상당 부분이 그 아이에게서 배운 교훈 덕분임을 알게 되었다. 고객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나를 쫓아낼 것 같을 때마다 오래전 방앗간에서 큰 눈에 반항심을 가득 담고 서 있던 그 아이를 떠올린다. 그리고 이 계약을 꼭 성사시켜야만 해. 이렇게 자신을 다짐한다. 상당수 계약은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고 안 된다고 말을 한다. 그리고 그 뒤에 나의 집념으로 성사되었다. 또 다비는 딱 1m 앞에 황금을 두고 단념했던 실수도 떠올렸다. 하지만 그 경험은 축복이 가면을 쓰고 나타난 것이었어.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었거든. 앞으로 나아가기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말이야. 어떤 일이든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지. 분은 다가오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막대하게 밀려온다. 배를 쫄쫄 골던 시절에는 대체 어디에 그것이 숨어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로 말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랄 것이다. 성공은 오랫동안 근면성실하게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특히나 말이다. 이 책을 읽으면 불안,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확고한 목적이 있다면 수고를 하면서 부자가 되기 시작한다. 지금 할 일은 부를 끌어당기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이다. 나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지난 25년을 탐구했다. 나 역시 부자들이 어떻게 부를 일궜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부의 원칙을 완벽히 익히고 활용하면 곧바로 재정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한다. 손에 닿는 것이 무엇이든 그 자체로 이득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바뀐다. 말도 안 된다고? 전혀 그렇지 않다. 평범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약점 중 하나는 말도 안 돼라는 말을 너무 자주 입에 올린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법칙이 효과가 없는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책은 성공으로 이끄는 규칙을 쫓고 기꺼이 성공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찾아온다. 그리고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찾아올 것이다. 이 책은 실패의 사고에서 벗어나 성공의 사고를 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해 썼다. 평범한 사람들의 또 다른 약점은 자기의 느낌과 편견으로 사물과 사람을 재단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불운, 실패, 가난, 이 모든 게 습관이 된 나머지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못 믿는 사람도 많이 목격하게 되었다. 저자 나폴레온 힐은 추가로 편저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편저자 성함은 빌 하덜리입니다. 저자 나폴레온 힐은 실패는 그와 똑같은 크기의 성공의 씨앗을 내파하고 있다라고 믿었다. 기업가이자 자기개발 강연가 웨인 앨런 루트는 이 말에 영감을 받아 실패의 기쁨이라는 책을 썼다. 성공과 유명세는 오직 실패에서 교훈을 깨달아야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책이다.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CEO 잭 웰치는 경력 초기에 관리자로 있던 플라스틱 공장이 폭발하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억만장자 찰스 슈와브는 학습 부진으로 기초 영어 과목에서 2차례나 낙제했고, 실베스터 스텔론, 브루스 윌리스, 오프라 윈프리, 빌 클린턴, 스티브 잡스, 그리고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 역시 낙제생이었다. 모든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모두
실패를 겪었고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교훈을 배웠다. 이들 모두 실패를 경험했지만 이들 누구도 결코 패배하진 않았다. 헨리 포드가 그 유명한 V8 모터를 만들기로 결심했을 때의 일이다. 포드는 8개의 실린더를 넣은 엔진을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기술자에게 엔진의 설계도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설계도를 그려본 뒤 한 기술자가 포드가 말한 엔진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다른 기술자들 모두 그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포드는 이렇게 말했다. 어쨌든 한번 만들어 보시오. 기술자들이 계속 불가능하다고 반대하자 헨리 포드는 이렇게 지시했다.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해봐요. 시간은 얼마가 걸려도 상관없으니. 6개월이 흘렀다.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다. 또 6개월이 흘렀고 여전히 만들지 못했다. 기술자들은 헨리 포드의 지시에 따르려고 온갖 방법을 강구했지만 그 일은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 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불가능해 보였다. 그의 말 헨리 포드는 기술자들과 함께 상황을 점검했다. 기술자들은 이번에도 헨리 포드가 바라는 엔진을 만들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포드가 말했다. 가서 일하시오. 어쨌거나 나는 그 V8 모터를 만들길 원하요. 8개의 실린더를 넣은 완벽한 엔진을 갖길 원한단 말이오. 그러니 나는 그걸 손에 넣을 것이오. 그리고 마법이 일어난 듯 비밀이 발견되었다. 헨리 포드는 성공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다. 그 원칙은 바로 열망이었다. 자기가 소망하는 바를 분명히 아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 헨리 포드 이야기를 기억하라. 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업적을 설명할 원칙을 찾아보라. 헨리 포드를 부자로 만들어진 원칙을 집어낼 수 있다면 그 어떤 열망도 이루게 될 것이다. 헨리 포드처럼. 헨리 포드의 행동 방식은 많은 업계에서 실행되는 전략적 계획이기도 하다. 크고 복잡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기획자들은 대개 어느 시점이 되면 지금은 생각하지 못한 요소들이 필요해지리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 하지만 처음부터 절대 단념하진 않는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일을 시작한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 간단히 말해 여기에서 기술은 자기가 뭘 이루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고 그 일을 해낼 자신의 능력을 믿으면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것이다. 네, 여러분들 그 데일 카네기 책이었던가요? 그 존 F 케네디 사례가 생각이 나요. 과학자들한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말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조지 워싱턴 브리지 건너가야 되는데 제가 존 F 케네디를 통해서요. 여기 뉴욕이니까 뉴저지 가려면은 존 F 케네디 브리지를 건너서 조지 워싱턴 브리지 또 건너야 됩니다. 네, 반갑네요. 늘 케네디와 워싱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존 F 케네디 사례는요, 인간이 달을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과학자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지금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존 F 케네디가 이렇게 물었대요. 그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으로선 불가능한데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인류가 달에 착륙하는 순간을 보고 싶군요. 네, 좀 비슷한 사례였죠. 그 헨리 포드의 V8. 지금도 V8 8기통 엔진 하면은 어떤 그 엔진계의 최고봉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믿음, 열망, 그것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던 것을 사례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리 조엘 피아노맨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웨스트 오렌지 에디슨 연구소로 향하는 화물 열차에 올랐을 때 에드윈 반스는 불황자나 다름없는 행색이었다. 하지만 생각만큼은 왕과 같았다. 기차 안에서 반스는 많은 생각을 했다. 그는 에디슨 앞에 선 자신을 떠올렸다. 에디슨에게 일생일대의 열망, 그러니까 위대한 발명가의 동업자가 되고 싶다는 그 열망을 실현할 기회를 주겠느냐고 묻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반스의 열망은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었다. 소망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만한 강한 열망이고 확신이었다. 몇 년 후 에드윈 반스는 에디슨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에디슨 앞에 섰다. 이때 그의 열망은 현실이 되어 있었다. 에디슨의 동업자가 된 것이다. 인생의 가장 커다란 꿈은 이루어졌다. 반스는 정확히 목표를 선택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자신의 에너지와 의지, 노력을 모조리 쏟아부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가 이루고 싶은 목표, 그가 찾는 기회는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야 찾아왔다. 누가 봐도 그는 에디슨의 사업체를 구성하고 있는 톱니바퀴일 뿐이었다. 하지만 반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에디슨 연구소에 일하게 된 바로 그날부터 늘 에디슨의 동업자였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확고한 열망이 어떤 힘을 지니고 있는지 보여준다. 반스는 그 무엇보다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기를 열망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세웠고 뒤로 물러설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그 열망에 인생을 걸었고 열망이 실현될 때까지 마음속에 품었다. 웨스트 오렌지에 갈 때 그는 에디슨에게 일자리를 달라고 청해볼 테야 말하지 않았다. 대신 에디슨을 만나서 내가 동업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말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다. 에디슨 연구소에서 내가 바라는 걸 얻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 눈을 크게 뜨고 다른 기회도 찾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기로 마음먹은 건 오직 하나뿐이야.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는 것. 퇴로를 모두 불태우고 내 미래를 몽땅 그걸 얻는 능력을 갖추는 데 걸겠어. 이렇게 생각했다. 그는 퇴로를 남겨두지 않았다. 승리 아니면 패배만이 있을 뿐이었다. 반스의 성공 비결은 바로 그것뿐이었다. 옛날 옛적 한 위대한 전사가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의 군사보다 몇 배나 많은 적과 맞서 싸워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군사들을 배에 태우고 적국으로 가서 군사와 무기를 내렸다. 그리고 나서 타고 온 배를 불태우라고 명했다. 첫 전투를 개시하기 전에 그는 연설을 시작했다. 보이는가? 우리가 타고 온 배는 모조리 불타고 있다. 승리하지 못하면 이 해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승리 아니면 패배뿐이다. 그들은 승리했다. 어떤 일을 하든 승리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타고 온 배를 기꺼이 불태우고 테러가 될 모든 걸 차단한다. 이것만이 불타는 열망, 다시 말해 승리의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언젠가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났다. 다음날 아침 상인 한 무리가 스테이크가에 서서 잿더미가 된 상점을 바라보았다. 이들은 상가를 재건할지 시카고를 떠나 희망 있는 지역으로 갈지 의논했다. 그리고 모두 떠나기로 결정했다. 단 한 사람만 제외하고 말이다. 그 사람은 혼자 시카고에 남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는 잿더미가 된 상점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저는 세계 최고의 상점을 세울 겁니다. 또다시 불이 난다고 해도 몇 번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1871년의 일이었다. 상점은 재건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바로 마셜필드 백화점이다.
이 백화점은 불타는 열망, 마음가짐이 지닌 힘에 대한 기념비이다. 마셜 필드 역시 이웃 상인들과 같이 행동하는 편이 훨씬 쉬웠을 것이다. 일이 힘들고 미래가 암울해 보일 때 사람들은 쉬워 보이는 길을 택한다. 마셜 필드와 다른 상인들, 그 차이를 눈여겨보라. 이 차이가 실패와 성공을 가른다. 누구나 부를 이룩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소망이 부를 가져다 주진 않는다. 부를 열망하고 마음을 완전히 쏟고 확실한 방법과 계획으로 실패를 생각하지 않고 뚝심 있게 계획을 따라야 부가 찾아온다. 열망 혹은 명확한 목적은 목표 설정보다 상위에 있다. 열망은 인생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는 지도다. 목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단계다. 필생의 열망 혹은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커진다. 목표로 다가가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얻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수록 기회를 더 기민하게 포착하고 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모든 행동은 궁극적으로 이 한 가지 질문으로 압축되어야 한다. 이 목표가 내 열망, 인생의 목적이 도달하는데 도움이 될까? 목적이 곧 인생이 된다. 그것이 정신의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네, 이 책을 보면은요, 열망을 재화로 바꾸는 6단계가 나오는데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에 대한 열망을 재화로 변화시키려면 명확하고 실용적인 6단계를 따라야 한다. 1.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라. 그냥 돈이 많으면 좋겠어. 이런 식은 충분하지 않다. 2. 돈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정확하게 결정하라. 세상에 대가 없는 일은 없다. 3. 돈을 손에 넣는 날짜를 정확히 정하라. 4.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열망을 실행할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일단 행동으로 옮겨라. 5. 지금까지의 내용을 글로 써라. 액수, 날짜, 대가를 간결하고 분명하게 선언문으로 써라. 부를 읽을 계획을 분명하게 서술하라. 6. 이 선언문을 매일 2번씩 큰 소리로 읽어라. 잠자기 전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읽어라. 선언문을 읽을 때는 이미 그 돈을 손에 쥔 모습을 보고 느끼고 믿어라. 특히 중요한 것은 6번째 지침이다. 아직 부가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지점이 바로 불타는 열망이다. 진심으로 강렬하게 열망하고 몰두하면 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다. 부를 바라고 부를 손에 넣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라.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면 이 지침들이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인물인 앤드류 카네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카네기는 평범한 제철소 노동자로 초라하기 시작했지만 이 원칙들로 10억 달러 넘는 부를 획득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은 토마스 에디슨 역시 이 6단계를 면밀히 검토했다는 점이다. 에디슨은 이 원칙들이 부를 축적하는 일뿐 아니라 어떤 목표든 달성하게 해준다고 첨언했다. 이 6단계의 지침을 따르는 건 전혀 힘들지 않다.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하는 일도 없다.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하지만 이 지침에는 부를 일구는 일은 유행에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만큼의 상상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에 대한 열망을 불태우면서도 실제로 그게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손실이 일어나면 다른 것들 말고 그 손실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하지만 손실을 생각할수록 또 다른 손실이 일어날 뿐이다. 손실에 대해 생각하는 걸 멈춰라. 경험에서 얻게 될 이익에 당신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라. 그 어떤 장애물을 맞닥뜨린다고 해도 자신에게 장애물이 없다고 여기고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라.
또 다른 자신과 친구가 되어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 같은 목표를 지닌 친구와 함께하게 된다. 설득의 기술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라. 아주 많이 유용할 것이다. 무언가를 소망하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자신이 목적하는 대상을 얻어내리라고 믿기 전에는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지 않는 것이다. 희망이나 소망이 아니라 믿음을 지녀야 한다.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닫힌 마음은 신뢰, 용기, 믿음을 고취하지 못한다. 기억하라. 더 높은 곳을 향하고 부와 번영에 필요한 것은 노력 말고는 없다.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받아들이지 마라. 한 시인은 이런 보편적인 진실을 시로 노래했다. 내 인생을 1페니에 흥정했더니 인생은 그 이상을 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저녁 때마다 내 보잘것없는 돈을 헤아리며 간절히 애원해야 했다. 하지만 인생은 청한 것만큼만 주는 정확한 고용인. 한번 싹이 정해지고 나면 견뎌내는 수밖에 없다. 말도 안 되게 적은 삭을 받고 일하면서 배운 딱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내가 얼마만큼 삭을 달라고 했더라도 인생은 기꺼이 나에게 그 삭을 내어줬으리라는 사실이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나오는 곡은요, Nobody's Child, 캐런 영이 부르는 곡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10시에 시작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명작은 나폴레온 힐,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입니다. 벌써 이렇게 늦은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밤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두 번째 이야기 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아준이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